예, 안녕하십니까. 병원을 만드는 사람들의 하진석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은 병원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병원 용도 변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개원 입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 용도 변경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용도 변경을 원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도 변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장님들이 개원 입지를 보다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만나고 건물주분들도 만나고 아니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대행사들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일을 했었을 때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사실 소용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 개원 입지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된다 아니면은 뭐 알아봤는데 그냥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약을 했다가 실제 용도 변경이 안 돼서 원장님들이 좀 크게 좀 당하고 이런 케이스를 제가 간간히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건축사 분들도 좀 많이 만나 뵀거든요. 제가 만나 뵀던 분만 한 20분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진짜 한 번에 깔끔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없으셨어요. 건축사들이 수익 구조 자체가 용도 변경은 돈이 그 사람들 기준으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또 법이 계속 바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건축사도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 용도 변경 다 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용도 변경을 진행하니까 어느 정도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건축사가 다 된다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원장님들이 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원장님들이 입지를 보다 보면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원장님들께서 여러 입지를 봤었을 때 여기가 용도 변경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건축사한테 다 의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건축사한테 의뢰하면 용도 변경 비용이 기본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지역이나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봤던 후보 입지를 전부 다 의뢰 맡겨서 보면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아셔서 이 정도면은 용도 변경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내가 개원 입지를 보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제 의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2020년 이전에 제가 일을 했었을 때는 2종까지도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개원했던 병원들은 2종 근생은 음식점도 있었고 사무소도 있었고 1, 2종 관계없이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이면 되는 그런 시대라 가지고 이때는 용도 변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2월달 이후로 무조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만 개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때 사실 좀 공사를 하고 있던 병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막상 또 보건소 가니까 이거는 뭐 지금 용도 변경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 부산의 어떤 곳은 용도 변경이 아예 안 돼가지고 실제 병원을 오픈을 못하고 그냥 시작도 못했던 그냥 공사비만 다 날렸던 그런 병원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월달 이후로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만 무조건 되는 걸로 했는데 현재는 의과인 경우는 일종 근생 의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치과 같은 경우는 일종 근생 치과 의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 근생 한의원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불리해졌는 게 메디컬 빌딩이라고 옛날에 보통 건물주분들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다 받아놨어요. 용도 변경을.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이 다 넉넉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곳은 옛날 건물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인데 내가 치과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 치과로 표시 변경이라는 걸 해주는데 표시 변경을 하더라도 장애인 시설이나 이걸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들은 병원 허가나 이런 거는 의원 허가는
뭐 하위 업종, 상위 업종 해가지고 뭐 상위 업종은 뭐 빨리 일주일 만에 되고 이제 하위 업종은 뭐 한 달 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원장님 많으세요. 그러면 표시 변경은 간단하게 표시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해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이라도 내가 치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치과 의원으로 표시 변경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체크를 합니다. 단순하게 기간만 오래 걸리지 않다는 것 뿐이지 공무원이 이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건물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이라도 그 치과로 표시 변경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계약 전에.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 용도 변경 시 체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차 공간, 세 번째는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연식이 된 건물이나 10년 정도 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보는 게 이제 스프링쿨러입니다. 스프링쿨러가 법이 조금 바뀌었던 게 이제는 상업 공간에서 창문, 그러니까 창문 기준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5m 안쪽인가? 그쪽에 스프링쿨러가 다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신축 건물이 아니고서는 보통 그렇게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소방시설, 이 스프링쿨러 부분은 사실 추가 공사로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 중에 그런 건물을 원장님이 위치가 좋고 해서 보셨을 때는 스프링쿨러 설치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1번이랑 2번 장애인 편의 시설이랑 주차 공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애인 편의 시설은 원장님들이 개원 입지를 그 상가를 보러 갔었을 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건물 통틀어서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층마다 있을 필요는 없고 한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시면 장애인 화장실 공사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실보다는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장님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또 장애인 사이즈에 맞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엘리베이터 사이즈라는 게 뭐 출입구가 뭐 950,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뭐 1350대 뭐 900인가? 이게 인터넷에 치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려는 상가의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이 사이즈보다 더 큰지 아니면 이거가 더 좁은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좁으면은 사실상 용도 변경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처음에 지었을 때 엘리베이터 사이즈에 맞게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확장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즈가 안 된다면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들은 제가 입점했던 그 건물들 중에는 이제 가로 넓이가 되게 길어서 그 건물주분께서 돈을 추가적으로 많이 주고 엘리베이터 한 개를 더 만드셔 버렸어요. 아예 다른 위치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되는데 대부분 건물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엘리베이터 사이즈를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가 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애인 주차가 안 된다면 장애인 주차를 그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일반 이제 주차장 2대에 만약에 할 수 있는 공간에 장애인 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 주차는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되니까 결국에 한 대를 못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한 대를 경차 주차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층 진입을 했었을 때 그 통로 사이즈나 턱이 없어야 됩니다. 휠체어 갖고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1층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계단이 있다거나 그런 건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 계단이 있으면 그걸 평탄화 해가지고 내가 이게 평탄화 작업이 되는지, 그 평탄화도 이게 장애인 편의 시설과에서 나오면 그 각도까지 다 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조금 경사가 높다고 하시면 대개는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장님들 한번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층 모든 면적들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딱 떼보시면은 각 층마다 그 공간마다 그 용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은 되게 그 용도가 지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뭐 1종, 2종,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보통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층마다 이제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원장님들이 한번 보시고 나서 그러면 주차 대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판매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다이소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판매시설로 들어가는데, 판매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당 한 대가 있어야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관계없이 150제곱미터당 한 대,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300제곱미터당 한 대거든요. 교육연구시설은 약간 좀 대형 학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제 건축물 대장을 딱 떼가지고 각 층마다 어떤 용도인지 보고 그 용도에 있는 제가 여기 적어놨던 이 면적에 합산을 해서 주차 대수를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 주차 대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뭐 넘어가는지 밑에인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들이 판매시설에 있는 그 층을 내가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15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뭐 주차 공간이 조금 뭐 줄어들 수도 있고요. 교육연구시설에서 내가 근린생활시설로 볼 때 좀 많이 계산을 해보거든요. 교육연구시설을 내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내가 바꿔야겠다. 근데 교육연구시설은 300제곱미터당 한 대고 근린생활시설은 150제곱미터당 한 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총 내가 다 용도 변경을 한댔을 때 주차가 한 대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주차 대수가 한 대가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대수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용도 변경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건축가 담당 공무원 만나보면 그 공무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차 공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 계산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된다고 하면 그때 접수를 보통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들이 꼭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씩 이제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외부 주차장을 내가 계약을 해서 거기 걸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되긴 됩니다. 그게 뭐 외부 뭐 주차장 이런 뭐 공설관련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제 기억으로는 걸어서 8분 거리, 그러니까 뭐 600m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의 주차장이 있으면은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있는 토지 주인이랑 현재 원장님이 입점하려 하는 그 상가 주인이랑 같은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내 건물 주인이랑 다르다. 뭐 그냥 계약하면 안 되냐 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거기 토지에 있는 주인이랑 건물에 있는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생각을 거의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까지 개원을 해보면서 그 대구 쪽에 뭐 건물이랑 땅이랑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 빼고는 이거에 해당해서 되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혹시나 찾아보셨거나 들으셨을 때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자리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용도가 내가 만약에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위치가 너무 좋은데 나는 포기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병원들 중에 실제 이런 요건이 아예 안 되는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이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너무 아까워서 전화를 하니까 그 공무원이 그냥 뭐 주소 어딘지 말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냥 여기 그냥 뭐 용도 변경 바로 그냥 해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데였고, 건축사 다른 두 분도 여기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냥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 뭐 좀 바로 진행 좀 해주세요 해서 쉽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결국에는 공무원이 하는 거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진짜 내가 좋은 위치를 받고 여기는 진짜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용도가 만약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건 안 맞으셔도 마지막으로 한번 공무원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해서 내가 바꿔줄게요. 실제 제가 그랬던 케이스가 한 3-4건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정말 좋은 위치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그 담당자 한번 통화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도 변경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